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월요일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 녹음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이 시세도 아주 약간 티도 안 날 정도, 그리고 우울증이 살짝만 가실 정도만 찔끔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올랐다고 말 못하죠.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되게 꺼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진짜 많이 확신을 하지 않는 한.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시세가 이런 가운데 그래도 그 세력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과 블록체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생태계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도 쭉 나열해서 브리핑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 HTC 엑소더스가 기본 브라우저로 브레이브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아마 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대만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지난 10월 출시한 블록체인 스마트폰 엑소더스에 브레이브를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브레이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로 온라인 광고를 취급하는 데 있어 기타 브라우저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라고 여기 사실 나오는데, 이 뉴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브라우저가 진짜 몇 개 안 돼요. 일단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구글 크롬, 그리고 그 애플에서 사용하는 거 사파리,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윈도우가 있죠. 근데 지금 브레이브 브라우저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HTC에서 상업적으로 거기 자기네가 만들어서 파는 모바일에다가 그걸 이제 브라우저를 인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게 나오면 결국에는 HTC 폰을 사용해서 만약에 검색을 할 때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광고를 삭제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브레이브가 내세우는 장점, 속도와 프라이버시. 브레이브는 두 가지 특히 장점이라고 강조한다. 속도와 프라이버시다. 두 가지 모두 광고를 없애는 전략에서 비롯되는 장점이다. 데스크탑의 경우 분석 업체인 넷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1위와 3위로 선정한 크롬과 파이어폭스보다 페이지 로딩 속도가 2배 빠르다. 스마트폰의 경우 크롬이나 사파리보다 페이지 로딩 속도가 최대 8배 빠르다. 8배 빠르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제 만약에 HTC를 사서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8배 빠르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브레이브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미래는 되게 밝을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브라우저에 그게 이제 HTC에서 채용해서 그게 쓰기 때문에 기대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SMS 기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 코인텍스트가 최근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BCH SMS 송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래서 BCH SMS 송금 서비스를 개시를 이제 35개국에서 이제 실시한다는 자체에 되게 엄청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드포크로 인해서 실망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캐시가 분명히 뭔가 일을 저지를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총 35개국의 BCH SMS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텍스트 사용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휴대폰 번호, BCH 주소 등의 BCH를 송금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이거, 진짜. 인도 정부가 이제 관련된 건데, 암호화폐 정책위원회,
암호화폐 규제법 개정안 제출이라고 나오고,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수바시 가르그 인도 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암호화폐 정책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안 개정 관련 연구 보고서를 인도 재무장관에게 제출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재무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발표를 계속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재무장관이 많이 이렇게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재무장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정책 관련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법정 화폐 연동, 암호화폐 발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면 위원회가 인도 중앙은행 가이드라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 도입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 같이 인도 정부가 이제 뭐 이걸 채용을 안 한다, 사용 안 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규제를 내놓고 그거를 규제안 안에서 어떤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결국에는 수용이라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중에 되게 중요한 시장이 사실은 인도 시장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 시장에 관해서 되게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 되게 많지만, 되게 많이 이제 아직까지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할만한 일거리가 있는 데가 사실은 인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 뉴스는 거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이 뉴스는 이제 신한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한은행 블록체인 기술 적용 프로젝트 본격 가동이라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날 나온 거예요, 이 뉴스가. 그래서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 업무 전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라고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자율 스와프 거래 체결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지난 11월 30일 상용화했다. 또한 자체 기술과 역량으로 금리 파생, 상품 거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오미세고라고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오미세고랑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 보시면은 신한은행 블록체인 생체 통합 로그인 시대라고 여기 나오고, 신한금융그룹은 로그인 방식 혁신과 함께 별도 인증 플랫폼 사업화도 기대한다. 최근 계열사 신한카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자 오미세고와 결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통합 로그인 서비스를 활용해 신한카드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을 융합하는 시도가 가능해진다. 신한 모바일 앱 FAN과도 시너지가 예상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간략하게만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미세고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코인에 되게 많이 묻혀있고 시세가 많이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비트코인 캐시하고 같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마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비트코인 캐시만큼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범상용화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소프트뱅크나 아니면 일본 미즈호 은행에서 아마 발벗고 나서서 뭐 일본 정부하고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괜찮은 코인이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페이스북 채용 정보란에 블록체인 관련직 추가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코인 크립토 라마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이 공식 웹사이트 내 채용 정보란에 블록체인 관련직 5개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제품 마케팅 총괄이 가장 눈에 띈다며,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품 마케팅 팀을 구축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지금 이러한 행보를 지금 걷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타 플랫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짜잘짜잘한 광고 내지는 아니면 대대적으로 뭔가를 페이 서비스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커머스하고 연동해서 이런 걸 한 적이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본인이 상용화시킨다는 오큘러스 퀘스트 가상현실 그 하드웨어 기기를 이용해서 분명히 블록체인하고 관련해서 뭔가 사업 확장을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그들만이 지금 연결하고 지금 생태계 구성하고 그런 쪽에 어떤 뭔가 퍼즐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파장은 아마 내년에 가면 아마 엄청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상반기라고 오큘러스 퀘스트 그거에 관해서 이제 조커버그가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377달러 하나로 47만 원이었죠. 그 가격대가. 저도 이제 나오면은 바로 살 거긴 해요.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도 기대가 커요, 되게. 그래, 이게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 IBM이 아부다비 내셔널 오일 컴퍼니와 블록체인 공급체인 시스템 제휴라고 나오는데,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죠. 사실은 석유 공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그게 맞겠네요. 인터내셔널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부다비 국가 석유 회사는 12월 9일에 출판된 ADNOC 보도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공급체인 시스템을 실험하기 위해 IBM과 성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가운데 쪽에 보시면 블록체인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시간 소모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프로세스를 제거하고 제품 마케팅 및 거래를 강화하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블록체인 공급체인 시스템 제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체인의 핵심이 되는 게 IBM하고 관련이 있다면 과연 이 코인이 뭘까라는 거죠.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텔라 루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피셜하게 내놓는 뉴스가 되게 많이 없어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대도 엄청나게 길게 행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토시가로 따졌을 때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많이 안 오를 것 같지만, 저는 이 IBM이라는 데가 블록체인이나 IT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체스메이커라는 사람들하고 되게 뿌리 깊게 관련이 있는 최상부 계층이 IB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BM이 물론 이런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랑 제휴를 맺었다는 게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프로젝트하고도 분명히 제휴를 분명히 맺을 거다. 그래서 그래도 시세가 지금 많이 재미가 없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미세고를 믿는 것만큼 스텔라 루멘도 진짜 사라지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는 코인으로 엄청나게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어쨌건 오늘 뉴스 중에 이렇다게 엄청나게 재미있는 뉴스는 사실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래도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것들과 같이 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생태계를 유치를 계속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를 보면 엄청 떨떠름하고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터널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나오면서 햇볕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 안으로. 근데 그런 날을 위해서 인내를 하고 감내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어쩌면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리한 장세 속에 너무 스트레스들을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